우리 이제 자료 수집 방법 마지막이거든요. 잠깐만. 선생님 요거 좀 풀게요. 왜냐면은, 이제 배터리 충전해야 돼요. 네, 이 아이를 배터리 충전 좀 해줍시다. 얘도 이 밥을 먹어요, 밥을. 잠시만. 운동.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당을 좀 충전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바로 문헌연구법 갈 건데. 잠시만요. 자, 이제 문헌연구법 가봅시다. 자, 마지막 필기. 자료 수집 방법 5.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문헌연구법입니다. 자, 문헌연구법 말 그대로예요.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 문헌을 통해 연구하는 거죠. 문헌. 우리 뭐 문헌 하면 완전 옛날 고시대 막 자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우리 깊게 들어가는 거고 그냥 실제적으로 생각해주면은 그냥 가만히 옛날 참고 자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는 과거 기록을 통해 자, 의미 과거 기록을 활용합니다. 과거 기록 활용을 통한 자료 수집. 과거 기록을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그럼 이거 특성도 지니겠어요? 그럼요. 한번 볼까요? 2번 특징 같아요. 특징. 첫 번째, 문헌의 형태가 다 달라. 문헌의 형태가 달라. 빨간색. 문헌의 형태가 다름. 어떤 문헌이냐면은 양적 문헌도 있고 질적 문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살표 양적이나 질적 자료 수집에 어떨까요? 이용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유리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모두 이용된다. 그러면 우리 양적 문헌과 질적 문헌으로 한번 나눠보자. 노란색으로 A. 양적 문헌. 자, 양적 문헌의 예시는 한마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된 자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치화되고, 그러니까, 수치화되고, 수량화되고, 중간점 수량화, 그리고 또 중간점 대량화 된 자료를 우리는 양적 문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질적 문헌도 있어, 질적 문헌. 자, 우리 질적 연구 방법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질적 문헌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는,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모을 때 그치, 비공식적 자료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했지. 왜? 그 사람의 주관적 의미를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기나 낙서나 녹취록과 같은 그들의 비공식적인 자료도 꼭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기억하니? 그랬을 때 이 질적 문헌은, 그렇지,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일기나, 낙서나 녹취록과 같은 어떤 자료? 그렇지. 그 빨간색으로 비공식적 자료를 얘기한다. 비공식적 자료. 그 다음에 또 문헌연구법은 뭐로도 이용이 되냐면은 2차 자료의 수집용으로도 이용이 돼. 2차 자료 수집용. 왜? 자, 우선 덮어서 할게요. 수집용으로 이용. 즉 2차 자료를 문헌연구법으로서 수집을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이 문헌연구법을 통해서 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난 또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해 줄 거야, 너네랑. 자, 첫 번째 노란색으로 공시적 자료 적고 그리고 한 줄 띄우고 통시적 자료. 한번 가보자. 자, 공시적 자료가 뭐냐면은 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한 자료야.
왜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는 정보 공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학교 알림이 같은 데 들어가면은 학교 여러 정보들을 올려놓거든요. 학교에 이제 정보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공시적 자료죠. 왜? 딱 한 시점, 예를 들어 2020년이다 또는 2021년이다. 그러면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의 현황들, 학교의 남학생이 얼마고 여학생이 얼마고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며 학교의 학사일정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어떠하며 이런 것들은 공시적 자료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보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는 공시적 자료라고 한다. 예를 들면은 2020년 50개국 GDP 비교 이런 거. 50개국 GDP 비교 이런 거는 공시적 자료에 해당되는 거고, 자, 통시적 자료는 무엇이냐면은 여러 시점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시점을 비교한 거지. 그래서 한번 줘볼까? 여러 시점을 비교한 자료.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의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 평가안에 출제된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축제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 역사에서 축제의 변천 과정. 또 이런 거 되겠지.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변천 과정. 이런 것도 되겠지.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축제의 변천 과정. 자, 우리나라 축제라고 생각해보면 옛날 고석기 시대 때 농사는 안 지었지. 구석기 시대 때 사냥을 하고 그 사냥을 한 걸 가지고 우와 막 이러면서 사냥 우리 잘했다 이제 먹자 뭐 이런 것들. 신석기 시대 마찬가지고 신석기 시대 이제 농사 짓잖아. 그러면 이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농지를 막 하고 그러겠죠. 뭐 기우제 이런 것들. 청동기 시대 가면은 거기서 이제 국가 분쟁하기 시작하겠죠. 제사장들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들. 그리고 이제 초기 철기 국가들 뭐 부여나 고구려나 옥저 동해 사만 이때 가면은 각각의 제천 행사들 하잖아. 영국, 동맹, 무천, 뭐 출인날, 계절제 이런 거. 그 뒤로 이제 삼국시대 가면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에요? 귀족들 중심의 축제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농경 중심의 공동체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가보면 이제 고려시대 가면 불교 축제들 막 합니다. 불교 축제, 연등에, 팔관에 막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시대 갔다. 조선시대 가면은 별거 없고, 도교에서는 이제 초제라고 해가지고, 도교에서는, 예,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제사죠, 이것도. 제사인데, 나는 축제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개항이 들어서면, 이제 서양식 축제, 우리가 이제 파리, 부활이라고 부르는 서양식 축제의 형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통시적 자료에 해당되더라. 그러면은 3번 장점 한번 적어보자. 장점. 문헌연구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경제적이야. 물론 그 가장 경제적인 거를 질문집합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어. 왜? 얘는 우리가 아는 논문 같은 거 찾아보거나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보거나 할 수 있잖아. 논문, 예를 들어 DBP라든지 리스 이런 건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적이다. 그리고 시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완화되었죠. 왜? 휴대폰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쌤이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을 읽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픽테토스의 서상의 비교 연구에 관한 이해라는 논문을 읽었거든. 그런 논문 쌤이 어떻게 찾아요? 그냥 휴대폰으로 따다닥 눌러가지고 심심해서 읽었어요. 따다닥 쳐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키케로의 공화주의에 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거는 어때요?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돼 있죠. 물론 쌤이 이제 사회학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역사학을 연구할 때 이제 쌤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한데 문헌연구법 마찬가지로 물론 그들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일기, 낙서, 녹취록 이런 비공식적 자료도 있겠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 3.1운동 당시에 학사에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표현 좀 그렇다. 그들 연령층별로 학사에 대한 비율 이런 계량화된 자료. 이건 양적 문헌, 아까는 질적 문헌.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역사 연구 같은 경우는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즉 역사 연구에서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직접 유적을 발굴하거나 유물을 발굴하는 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역사 연구 같은 거 깜짝이야. 네, 삐리리 하고 이제 나 잘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런 역사 연구에서는 사실 2차 자료를 보는 게 훨씬 많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 자, 그럼 계속 가볼까? 즉, 1차 자료 수집이 어려울 때 용이하다. 1차 자료 수집이 어려울 때 용이. 그래서 역사 연구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좀 자료를 모아보고, 이런 비공식적 자료들을 많이 찾아봐요. 어떤 기록들이 있고, 또 새로 나온 연구들이 있고, 그런 연구 트렌드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고, 그런 것들 갖다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자, 그럼 4번, 단점. 문헌연구법의 단점은 어떠냐면은, 물론 이게 역사학의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자료를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자료 믿을 수 있는 거니, 그거? 신뢰성 확보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만약에 친일파였다면. 어제 이런 식으로 자료의 신뢰성, 첫 번째,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해요.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어? 문헌을 해석할 때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문헌 해석 시 주관적 가치 개입이 우려되더라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들 복습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보면 돼요? 요거만 보면 돼. 너네는 자 여기서 뭐만 보면 되냐면은 자, 요거만 보는 거야. 파란색 펜 해줄게. 자, 너네는 뭐 양적 문헌, 질적 문헌 요거 비교해줘도 좋은데 여기 문헌연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시적 자료가 통시적 자료. 요거만 기억해줘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문제 풀고 마지막 이제 자료 수집 방법 간에 비교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펜 들겠습니다. 자, 펜 들고 40페이지야, 40페이지. 밑줄 치자. 40페이지 밑줄. 자, 같이 밑줄 치는 거야. 자, 1번 보자. 의미. 자, 과거의 수집 및 분석할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래요. 특징. 신문기사, 인터넷 문서, 논문, 도서, 그림, 동영상 등. 자, 밑줄 가자. 문헌의 형태는 다양한 밑줄. 그 다음에 2번.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수집에 모두 활용 밑줄. 그리고 3번. 2차 자료 수집용 밑줄. 자, 장점, 효율적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알타 밑줄.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밑줄. 그 다음에 참고자료 수집에 적합 밑줄. 그 다음 단점 가자.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곤란 밑줄. 그 다음에 맨 아래 문헌 해석 시 주관적 가치 개입될 우려가 있음. 전체 밑줄 하면 되는 거 같지. 1차 자료, 2차 자료는 전에 우리가 뭐 할 때 봤어요? 그렇지. 양적 연구 공부할 때 우리 봤습니다. 그 넘어갈게요. 자,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보자. 자, 첫 번째 연구 목적을 고려한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 자, 통계 분석을 통한 자, 집단 간 비교 밑줄. 그리고 변인 간의 관계 파악 밑줄. 양적 연구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질문지법, 실험법, 여기 오늘 배운 또 배우죠. 네, 문헌연구법. 그리고 2번 행위자의 자지가 봐.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밑줄. 그리고 질적 연구 동그라미. 이거에 해당되는 거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자, 기타 자료 수집 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가보도록 하자. 41페이지. 1번 문헌연구법의 특징 가보자. 갑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 통계청의 자료는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 2차 자료. 몇 차 자료? 2차 자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자. 을은 조선시대 풍속도들을 통해 당시 서민들의 놀이문화에 담긴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알아보았다. 자, 갑이 본 거는 어떤 자료예요? 양적 문헌, 질적 문헌 중에 양적 문헌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을이 본 거는 질적 문헌에 해당되겠지. 자, 그럼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과 조작 및 통제 정도 요것 좀 있으면 필기할 거예요. 자, 문헌연구법에 대한 옳은 설명 한번 볼까? 질적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는다. OX, X 질적 연구를 활용하죠.
자, 이체 자료 수집하는데 적합하다. OX, O. 자, 문서화된 자료만 수집하는 방법이야. OX, X. 자, 그 다음 리을.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우려가 있다. OX, O. 그래서 정답 리을, 리을 4번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 오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조작 및 통제 정도가 매우 강하며 인위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파악을 위해 활용한다. 이거 실험법이죠, 가는. 그 다음에 나와보자. 나는 현장에 나가 지적 자료 수집. 이거 참여관찰법이네. 정답 5번으로 가면 돼요. 자, 넘겨봐. 개념형 서술형의 심층위에 다 봤어. 그럼 우리 개념 체크 가야 되겠네. 개념 체크. 개념 체크하고 6번 문제 풀고 자 한번 해보자. 개념 체크 먼저 볼게요. 1번. 일반적으로 질문지법은 지적자료 수집. 자, 질문지법이 지적자료야? 아니지. 양적 자료죠. 그래서 X. 2번. 일반적으로 질문지법은 표준화 및 구조화를 통해 다수로부터 대량의 정보를 수집한다? 그렇지.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3번. 질문지법을 활용할 때에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들 간의 허용적인 분위기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럴 필요 없죠. 굳이 허용적이어야 돼? 그러지 그냥 생판 모르는 남 처음 본 사람이라도 가능하잖아. 그 다음 4번 면접법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집단 간 비교 분석에 용이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얘야 면접법이잖아. 근데 왜 집단 간 비교 분석으로 가? 요거 X이죠. X이죠. X죠. 5번 질문지법과 달리 면접법은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할 수 있다. 둘 다 주관적인 의견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X. 6번. 면접법을 활용할 때에는 유연한 진행보다 사전에 세워놓은 계획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사전에 세워놓은 계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는 구조화된 거, 표준화된 거. 근데 면접법은 그렇지가 않아. 면접법은 내가 말했어. 연구의 유연성을 허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X. 7번. 참여관찰법은 인위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연구 대상자들의 변화 7번이 왜 X게? 인위적인 상황이 아니야. 자연적, 내추럴한 상황에서. 아니니? 자, 그 다음 8번. 참여관찰법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단점은 커요. 왜? 원하는 현상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되잖아. 그 다음 9번. 면접법과 달리 참여관찰법은 일반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 둘 다 질적자료 수집 방법이죠. X. 10번. 실험법을 활용할 때에는 실험 집단이 아닌 통제 집단의 독립변이를 처치해야 된다. 독립변이는 통제 집단이 아니라 실험 집단을 처치해야 되죠. 그래서 X. 11번. 실험법은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죠. 독립변인 IV를 통해 변화하는 DV를 관찰하는 거잖아. 측정하고 실험하려는 거죠. 12번. 문헌연구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이죠. 13번부터 21번 그냥 바로바로 쳐나가면서 읽을게요. 13번. 질문지법은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질문과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표준화 및 구조화의 정도가 강하다. 그 다음 14번. 언어에 의존하는 자료 수집 방법 중 면접법을 활용할 때에는 라포, 즉 허용적인 분위기와 신뢰관계의 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번. 실험법은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16번. 16번? 잠깐 물 좀 마십시다. 현지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참여관찰법은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17번. 질문지법은 여론조사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자, 다음 18번. 면접법은 연구 대상자의 자유롭고 심층적인 답변을 자료로 수집하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는 연구에 주로 활용된다. 19번. 실험법을 활용할 때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 하고 독립변인을 처치하지 않는 집단을 통제 집단 또는 비교 집단이라고 한다. 20번.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고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모두 활용된다. 21번.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자료 수집을 위해 질문에 의존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입 아파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요거를 복습을 좀 열심히 하면은 네, 쉬울 거예요. 맞아요. 쉬울 거예요. 쉬울 거예요. 뭐가 쉬운데? 쌤,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해줄게. 쌤이 약간 책상이 선 정리를 한다고 선이 너무 얽혀 있는 거야. 선 정리를 한다고 책상 약간 뺐어. 디퓨저를 쏟았네. 디퓨저를 쏟았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다 이게 달걀 껍질에서 귤 껍질. 쌤이 한 달 전인가 귤을 먹었어. 귤을 먹고 귤 냄새가 좋은 거야. 그래서 쌤이 창가에 놨어 귤 껍질들을. 근데 그걸 나중에 청소하면서 귤 껍질을 다 쏟은 거야. 몇 개 큰 거 건졌어. 근데 요도 크지 않은 이걸 내가 못 본 거지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놔뒀어. 에이 모르겠다 싶었는데 디퓨저를 쏟으면서 보니까 귤 껍질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귤 껍질들의 디퓨저 향이 다 뱄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귤 껍질 여기 놔두고 있는 거야.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갑과 을이 공통으로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야. 자, 갑은 논문을 찾아봤대. 동아리 활동의 양상. 이거 동아리 활동의 양상 알아보는 거는 통시적 자료. 그렇지. 논문 찾아서 자료 수집했대. 문헌연구법 중에 이거는 질적 문헌이죠. 그 다음에 을은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 비율, 노인 인구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조사 보고서에서 지역별 인구와 지역별 65세 인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건 양적 문헌입니다. 둘 다 문헌연구법이에요. 자, 1번.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매우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죠. 훨씬 좋죠. 2차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되죠. 3번.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 우려가 없다는 장점?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 4번.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 4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5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세계를 신중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활용될 수 없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둘 다 활용된다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넘기면은 4. 일단은 마지막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태도와 연구윤리 나오지. 맞지? 자, 요거도 한 3장 정도 되는데, 요 내용 얼마 안 돼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자료 수집 방법 4시간에 걸쳐서 하잖아,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마지막 필기를 하나 합시다. 자, 1-04 자료 수집 방법 6. 6번째 자료 수집 방법도 있나요? 아니. 방법 간에 비교 좀 할까 그래. 요게 은근 내신에서 잘 나오거든. 알겠지? 자, 첫 번째. 경제적 효율의 정도를 먼저 보자. 1번. 경제적 효율 정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큰 거는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이야. 질문지법과 문헌연구법. 그 다음으로 큰 게 면접법. 그 다음으로 큰 게 참여관찰법. 선생님, 우리 뭐 빼먹지 않았나요? 실험법? 실험법은 경제적 효율을 따지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그 다음 2번. 조작 및 통제 수준. 빨간색으로. 2번. 요건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 조작 및 통제 수준. 제일 큰 게 당연히 뭐겠어, 너네가 봤을 때는? 우리가 5가지 배운 5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제일 큰 거. 그렇지. 실험법이 가장 크겠지, 실험법. 이건 알아. 근데 그 다음으로 큰 걸 뭔지 모르더라고. 실험법 다음에 제일 큰 게 질문지법. 그 다음에 면접법이.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요렇게 요순이야. 알겠지? 조작 및 통제 수준은 실험법이 가장 크긴 크지만 그 다음으로 질문지법이 크다는 거. 그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3번. 양적 연구 대 질적 연구. 자, 양적 연구 방법에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 3가지 뭐라고 했어? 그렇지.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기억해?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이라고 했어. 맞지? 자, 여기서 나랑 이제 뭐 볼 거냐면은, 자, 표를 그릴 거야. 표를 그릴 거야. 요렇게. 이 정도 되겠네?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오랜만에 표를 그려서 그래.
여기는 뭐 쓸 거냐? 양적 연구. 양적 연구. 오른쪽에는 질적 연구. 자, 첫 번째는 자료 수집의 규모를 볼 거야. 자료 수집의 규모. 자, 양적 연구는 자료 수집의 규모가 작아? 크잖아. 다수를 대상으로 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 여기서 대규모. 그에 비해 질적 연구는 어때? 소수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소규모다. 그다음 두 번째, 통계 처리 정도. 통계 처리 정도. 양적 연구는 어때요? 적합하다 못해 용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 질적 연구는 적합하지도 않고 부적합해요. 매우 부적합. 그냥 부적합 적을게. 다음 3번. 수집된 자료의 특성. 세 번째, 수집된 자료의 특성. 자, 수집된 자료의 특성은 어때요? 양적 연구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죠. 딱딱 떨어지고 정확하고 정밀성이 높잖아. 정확성, 정밀성이. 그에 비해 질적 연구는 어때? 수집된 자료가 그렇지 주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의 심층적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주관적 자료. 그다음 네 번째 가자. 언어적 제약의 정도. 언어적 제약의 정도는 당연히 어디가 더 클까요? 그렇지. 양적 연구가 크겠지. 왜? 질문지법, 문맹 이거 누가 있고 어떻게 하나요? 그에 비해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특히 참여관찰법은 아예 언어적 제약을 파괴해버렸죠. 다섯 번째, 자료의 실제성. 자료의 실제성 역시 양적 연구나 실험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는 어때 당연히? 얘 오늘 또 클럽이다 클럽이 봐라 얘 또 왔다 갔다 everybody shake it body shake it body 자료의 실제성이 낮지. 왜냐면은 쌤이 지금 약간 지금 우리 1시가 돼가거든. 1시가 돼가고 9시부터 서가지고 하다 보니 쌤이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해. 오늘 쌤이 지금 낮에 2개 찍고 중간에 또 연구실에 한 연구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또 9시부터 촬영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 서 있었어요. 자료의 실제성이 낮아야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 질적 연구는 높아요. 자료와의 실제성. 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야. 쌤 옛날에 이제 글 본 적 있어. 언제더라? 박나래 씨 대상 받은 애. 재작년인가? 그 해에 박나래 씨가 뭐 했냐면 TVN에서 박나래 쇼라는 걸 했거든. 그때 헤이진이랑 합방했다 해야 되나요? 네, 름수연이 그 합방이 아니고, 그 합방, 네, 했을 때, 엄청 웃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빡빡 터져가지고 내가, 네, 노란 딱지 붙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했었던, 이 노란 딱지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걸 또 잘 살려요. 네. 심화는 아니고, 심화. 쌤이 아까 설명한 거긴 한데, 내신에서 이런 것도 깐깐하게 물을 수가 있거든? 자, 한 연구에서 2가지 이상의 자료 수집 방법 활용 가능, 불가능? 너 빨리 생각해봐. 아까 쌤이 당연히 얘기를 했어. 활용 가능, 불가능? 활용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지금 오른쪽에 뭐예요? 요거만 필기하고 이번 시간 마칠 거예요. 자, 연구 태도와 이제 연구 윤리라는 단원으로 우리가 넘어왔는데 1-04 연구 태도와 연구 윤리. 사실 이 파트 때 정리하지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요 파트를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파트 정리하고 여러분들 이제 쉬도록 할게요. 진짜 미안한 게 우리 이제 3주차인데 3주차 4시간까지 하고 있잖아. 자료 수집 방법을 이번 주에 다 끝내야 돼서 그래. 자, 가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씬 넘버 1 붙여주세요. 씬 넘버 1. 사회문화현상 연구의 특성. 사문, 현상, 연구의 특성. 사문, 현상, 연구의 특성. 쌤이 양적 연구에서 얘기했지만 양적 연구가 객관적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 객관적 연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쌤이 그때 얘기했어. 그렇다고 해서 가치 함축적이지 않은 얘 또 클럽이니 또 가치 함축 가치를 무시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 했잖아. 뭘 가치냐 그냥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완전 자연현상으로 가는 거고. 다만 왜 그래서 좀 마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뭘 가치는 아니고 그것도 가치 함축 완전 센 그런 막 그건 아니고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객관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라고 했어? 이제 약간 목이 좀 갔지 맞지? 연구 단계에서 보면은 그래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사문현상 연구의 특징 1. 객관적 연구 수행이 어려워. 객관적 연구 수행이 어려워. 연구 수행이 어려움. 객관적 연구 수행이 어려움. 즉, 땡땡. 연구자와 연구 대상 모두 노란색으로 같이 함축적. 연구자, 연구 대상 모두 같이 함축적이다. 그 다음 2번 규칙성 그리고 콤마 법칙 발견이 어려워. 법칙 발견이 어려워. 그에 비해서 양적 연구는 잘 되죠. 물론 이게 지금 사회문화 현상을 통틀어서 사회문화 현상 연구를 통틀어서 보는 거야. 규칙성과 법칙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자연 현상에 비해서 자 보편성보다 뭐가 커? 특수성이 더 커서 그래. 빨간색은 그냥 이렇게 진짜. 선생님, 사회문화 현상도 보편성이 있잖아요. 자, 쌤이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비교하는 시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 사회문화 현상에도 보편성은 존재해. 하지만 자연 현상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해. 왜 우리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이라고 배웠잖아요. 사회문화 현상. 세 번째, 관점이나 콤마 태도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이 다르다라는 점 봐주시고요. 네 번째, 4번. 자,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어렵다. 1번, 2번, 3번 이거 너네 사실 다 외울 필요 없어. 너네 오늘 중요한 건 자료 수집 방법이야. 얘는 그냥 교재에 있어서 마지못해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어려움. 얘 되게 왔다 갔다 어딘가 맞지? 아예 화면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다시 화면 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재밌지 않니 얘들아? 근데 나 혼자 재밌는 거야? 그래 알겠어. 거기 있는 게 46페이지 위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선생님이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너네한테. 알겠니? 여기까지 해서 우리 3주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3주차 양도 많고. 사실 원래 이게 재촬영이거든요, 재촬영. 왜냐면은 이미 쌤이 3주차 이미 촬영했어. 그래서 질문지법,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실험법, 면접법,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해가지고 다 출연해놓고 원래 여기 4주차 첫 강의 하려고 남겨둔 부분이거든, 문제풀이랑. 근데 하는 김에 다 해보자 싶어서 쌤이 3주차에 좀 욕심을 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는요, 그 사회문화현상 연구태도, 그리고 연구윤리 볼 겁니다. 연구윤리 그거 첫 시간에 볼 거고, 그 다음에 문제 간단히 보고 첫 시간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2단원 넘어가서 사회 구조 배우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래서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볼 거야. 선생님,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 맞아. 기가일상 할 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할 때 배웠고, 그 다음에, 대충 모르는데 쌤이 사회학까지 나갈 거예요. 사회화까지 딱 나갈 계획이야. 사회화까지 나가고 4주차 끝. 그리고 5주차 들어가서 지위와 역할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완전 빡세게 하고, 관료제까지 하고 5주차에 관료제까지 끝내면 6주차 때 일탈이론 들어가는 거지. 6주차 때 일탈이론 하고 그러고 문화 파트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주차 정말 수고 많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미소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